1단계 경제적인 안정은 1단계는 가장 기본적인 자산 수준이며 다음 조건에 충족되면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 상태이다. 경제적인 안정, 최소 6개월 동안의 생활비 충당, 불치병에 걸리거나 장기가 생겨 더 이상 일할 수 없을 경우 최악의 상황에 갑자기 사망할 경우 대비해서 생계를 지원해 줄 만한 민간 의료보험과 생명보험 가입, 그 정도면 좋고요. 2단계는 경제적으로 안전한 미래 확보, 충분한 자산을 모아서 소극적인 소득 노동을 하지 않아도 될 만한 공과금 이자, 그런 게 되면 좋겠죠. 부자. 당신은 부자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가? 마이클 야든이 부자에 대해서 진정한 부는 은행에 저금한 돈이나 소유한 부동산 이전의 것이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글로벌 투자은행 크레스트 스위스는 매년 세계 자본 분배 상황을 보여주는 세계 2015년에 따르면 오스트레일리아의 적립값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고 빈곤층 비율은 매우 낮았다. 집 가치를 포함해서 순자산 $3,000가 있다면 자산 순위가 세계에서 상위 50% 아래 된다. 모든 사람은 52,000 자산을 가지고 있다. 상위 10% 사람의 자산이 전 세계 부의 87%를 차지한다. 세계 부자의 상위권에 들어가면 75만 달러가 필요하다. 종합해보면 세계 자산 순위 50%가 소유한 부는 전 세계 부의 1%도 안 된다. 20년 세계 부는 2015년 38%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5년 동안의 100만 장자의 수는 3,300만에서 4,900만으로 거의 50% 증가할 것이다. 다음은 오스트레일리아 관련 통계 수치. 성인 재산 평균값 36만 4,900달러. 성인 재산 등등등 정도 자산이 되면 나는 금융과 투자를 다룬 책을 많이 읽었는데 그런 책을 쓴 대다수 저자가 우리가 부자다라고 부르는 사람이 아니다. 그들이 진정한 경제적인 독립을 쟁취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자신이 부를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된 걸까? 그들 대부분은 만들 때까지 맞는 척하기 전략을 믿고 있으며 일부는 지난 몇 년 동안의 그 전략을 잘 시행해왔다. 하지만 그런 전략이 먹혔던 것은 그 전략에 맞아서가 아니라 밀물이 모든 배를 띄운 것이다. 노동자 계층의 부모님은 내가 3살 때 오스트레일리아로 멜버른에 정착했다. 어린 시절 기억 속에서 흥미롭게도 둘 다 직원이었다. 사람들은 어떻게 부를 얻을까? 부자가 되겠다고 결심한 것이 언제까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어렸을 때 그런 결심을 했다. 부모님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보니까 그 결심을 했다는 거고, 그들이 당시보다 큰 성공을 거둔 이유는 오랜 기간 부의 창출을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하면서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다. 몇백 명 중에 청중을 대상으로 강연을 하지만 극소수 집단만이 1% 부를 키우고 미래의 경제적 안정 행동을 취한다. 청중을 설득하고 싶은 강연자 입장에서는 여간 실망스러운 일이 아니었다. 그런 거죠. 우리나라 당신이 부자가 되기를 바란다. 다만 이제 부의 저는 수많은 기존의 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생각과 전략을 얻어내야 한다. 한마디로 당신은 변화해야 한다. 무엇보다 자신의 재정 문제를 직접 통계해야 한다. 생각을 바꾸면 행동을 바꿀 수가 있다. 왜 우리는 당신이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가? 진리란 말이다. 돈을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진짜 문제가 아니다. 또 이런 말도 있다. 당신의 지갑 사정이 그래서 왜 당신이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가? 가정 문제 등등에서 이런 저런 문제가 생길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부의 피라미드. 지금부터 부의 피라미드에서 당신의 현재 위치를 알아보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기 집을 소유하는 원대한 꿈은 은퇴 생활을 대비하는 방법이겠다. 베이비 부모 시대에서 경제적인 불안정은 많은 사람이 그날 벌어서 그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상태를 경제적인 불안정이라고 부른다.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당에서 경제적으로 안전한 미래 확보는 공과금 이자, 이런 대출 이자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당신은 부자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나? 진정하고는 은행에 저금한 돈이나 소유한 부동산 이상의 것이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다. 집 가치를 포함해서 순자산이 얼마 되고 자산가치 얼마가 되고 그래서 부자는 보통 사람과 어떻게 다른가? 부자가 경제적인 자유를 달성했는지 연구해 본다면 그것이 그들의 수익과는 거의 관련이 없고 부에 대한 사고방식 및 습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고용인 직장이 있고 고용주로부터 월급을 받는다. 자영업자는 자기 집을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작은 사업을 운영하거나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 아파서 일을 못하면 수입이 없다. 투자자는 돈이 이들을 위해서 일하게 해준다. 투자자, 시간과 돈과 교환하는 고용인이나 자영업자와는 달리 투자자는 돈으로 돈을 번다. 얼마를 벌든 미래의 부자가 되고 싶다면 결국에는 투자자가 되어야 한다. 가령 당신이 $100만 투자자산 포트폴리오 소유하고 있다고 해보자. 그 자산 가치가 7% 상승해 당신의 자산 기반이 $7만 증가하더라도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이 자본 이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지 않는다. 그리고 증가된 자산 가치를 담보로 돈을 빌려서 그 돈으로 재투자하거나 생활비로 쓸 수가 있다. 사업주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자신 대신에 직원들이 일을 한다. 진정한 사업주는 일할 필요도 없을 뿐더러 매일 회사에 갈 필요도 없다. 왜 그럴까? 사업주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왜 차이를 이해하겠는가? 고용인은 세차 같은 삶의 즐거움을 주는 물건을 세후 수입으로 구입하는 반면에 사업주는 차가 사업 용도로 쓰이고 특정 요구 조건에 충족하면 세전 수입으로 구입할 수가 있다. 사업을 시작해야 한다는 의미는 뭔가? 나는 당신이 아무 사업이나 일단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대부분의 소상공업은 기업 부위에 5년 내에 문을 닫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는 돈을 벌기가 매우 어렵다. 내가 만난 일부 투자자들은 수백만 달러의 부동산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그것을 사업처럼 운영하려면 하면서 큰 부자가 되었다. 임차인들은 알아서 아침에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고 일터로 간다. 성인군자처럼 굴 필요가 없다. 일단 고용인으로 근무하면서 부동산 투자 사업을 시작해. 하지만 대부분 사람은 그렇게 행동하지가 않는다. 소득이 선형인가 지속인가? 고용인과 자영업자는 자신의 시간과 노동력을 돈과 교환한다는 반면에 투자자와 사업가는 자신의 돈을 사용해서 일자리를 만든다. 당연도 알겠지만 모든 소득이 똑같이 창출되지 않는다. 선행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 있는가 하면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소득도 있다. 시간당 한 번의 급여를 받는다면 선정적인 소득이다. 대표적으로 월급을 통해서 얻는 소득이 선행적인 소득이다. 자산 투자자가 소득을 얻는 방법이기도 하다. 그들은 열심히 일하고 자본을 모아서 부동산에 투자한다. 그러면 그 부동산이 임대료 창출 등등 부자가 점점 더 부유해지는 한 가지 이유는 더 많은 자산을 얻기 위해서 돈이 일을 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소득이 아닌 자산이 부를 창출한다. 자산이 월급으로는 부자가 되기가 어렵다. 대부분 100만 정도는 투자자나 사업체 주인이지 고용인이 아니라는 것은 현실이다. 부동산을 살 때 목돈이 들어간다. 이 돈은 자본 또는 자산이다.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은 소득으로 부를 얻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다. 그들이 돈이 점점 불어나서 자신을 대신해서 일을 하게 하는 수준까지 가지 못한다. 자신의 경제적인 운명은 바로 자신 손에 달렸다는 사실을 당신이 이해하기를 바란다. 앞으로 경제적인 운명을 통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할 것이다. 현재보다 더 나아지기 위해서 필요한 기본은 지금부터 부자가 어떻게 경제적인 자유를 얻는 가는지 설명하기 위해서 내가 고안한 모형 두 가지를 보여줄 것이다. 이를 통해서 원하는 지점에 도달하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자, 자기 사업을 시작하기를 꿈꾸면 성공하지 못하는 것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여정을 따라가기 때문이다. 다음 단계로 이동하면 다른 행동이 필요하다. 다른 행동과 습관, 유산을 성숙하거나 복권에 당첨되는 등 잡을 기회가 운 좋게 결실을 맺고 자신의 성장 수준보다 더 많은 돈이 생기도록 해보자. 통계에 따르면 그럴 경우에 자기 개발에 힘쓰거나 재정 조절 정치의 단계를 높이지 않는다면 몇 년 안에 그 돈을 모조리 잃을 수가 있다. 부의 사부면 주변을 둘러보면 부를 즐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매달 대출금을 갚느라고 허리가 휘는 사람도 있다.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부에 자산이 있냐? 현금 흐름이 많으냐?
자산이 많으냐? 풍부. 현금 흐름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틀림없이 자산도 없고 현금도 없는 4분면이 있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이 4분면에 속한다. 그들은 갚은 여력이 안 되는 대출을 떠안고 아둥바둥 돈을 겨우 벌어서 하루하루 살아간다. 3분면에 있는 사람은 자기 집은 갖고 있지만은 대출을 받아서 부족한 대금을 메우고 1분면의 사람은 소득을 맞추면 같이 상승하는 자산을 소유하지 않았다. 당신은 4분면에서 당연히 2분면에 있고 싶을 것이다. 2분면에 있는 사람은 막대한 자산기관을 통해서 현금을 창출한다. 하지만 2분면에 속한 사람을 제외한 대다수 사람이 현금을 창출하기 위해서 힘겹게 노력한다. 그렇죠. 잘못된 소득을 만들고 있다. 부의 비밀이 꼭 돈을 더 많이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보다는 소극적인 소득이 지속적으로 창출되는 자산을 더 많이 소유하는 것이 핵심이다. 소극적인 소득의 지속 창출이라는 렌즈를 통해 사람들의 삶을 관찰하면 많은 사람이 보이는 것만큼 부유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다. 고소득을 올리는 전문직 종사도 마찬가지다. 현명한 사람이라면 소극적인 소득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수단을 만들기 시작할 것이다. 지속적으로 근본적으로 경제적인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또 하나의 일자리를 찾아야 한다. 하지만 당신이 직접 하는 일은 곤란하다. 돈이 움직일 투자자를 찾아 거기서 돈을 벌며 소극적 소득이 창출되게 해야 한다. 소득이 아닌 자산이 부를 창출한다. 소극적 소득이 경제적인 자유를 얻는 데 중요한 것이 분명하다. 소극적인 소득이 경제적인 자유를 얻는 것은 하지만 내가 이 설명하는 것은 진정 부를 창출하는 것은 바로 자산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은 소득으로만 부를 얻을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다. 그들은 자신들 대신에 돈을 벌게 만들지를 못한다. 자신들을 대신해서 돈을 벌지를 못한다. 자기 교육, 자기 기반을 세우고 부채 규모를 줄이고 투자 수단이 현금으로 발생시키는 단계를 전환하고 현금 인적의 생활을 충당하고 대부분의 사람이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자산 성장이 아닌 현금 흐름에 투자를 하기 때문이다. 이 메시지는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듣던 말과 완전히 다를 것이다. 하지만 자산 투자야말로 전 세계 부자들의 투자 방법이다. 투자의 5단계에서 자산 투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거죠.